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음이 낮아지셨어요?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컨셉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아니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약간 그건가요? 테일에 테일을 무는 이야기. 그렇죠. 테일을 무는 그 네. 이야기. 네, 2019년 8월에 세종시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류예요? 30대 남성 A씨가요.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강간을 하는 그런 범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모르는 여자 집에 들어. 네, 모르는 여자 집에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경찰에서 A를 체포를 했어요. 네. 근데 A를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랜덤 채팅, 뭐 익명 채팅 어플 같은 거 하면은 보통 뭐 성매매나 원라인 뭐 그쵸, 이런 많죠,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 사건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어플을 사용을 해왔는데 앙팅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 어플을 사용하던 중에 우연히 채팅 프로필상에 35세 여성이라고 한 사람이 작성한 글을 봐요. 그 글의 내용은 만나서 상황극 같이 하실 분, 가까운 분만 이상한 질문들 하지 말자. 올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대답해. 뭔 남자 새끼들이 재는 게 많아. 이 게시물을 본 A는 호기심에 연락을 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강간 플레이를 하자.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강간 플레이가 끝나면 애인 모드로 해준다. 일반적으로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A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요, 그 집에. 이게 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올린 사람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그럼 피해자도 혹시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랬으면 이게 강간 사건이 안 됐겠죠. 그러네, 자기가 올린 건데. 알고 보니까 그 글을 올린 건 당연히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올린 거야? 20대 남성 B라는 사람이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을 그냥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B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 주소나 알려준 거면 그 집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인지도 알 수 없죠. 그 시간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서워. 요즘에는 공동연관의 비밀번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다 맞아떨어졌을까? 이게 뭔가 기막힌 우연일까요? 미리 사전 답사를 했나? 자,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어보세요. 네. 일단 A는 B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가 사는 빌라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B가 건물의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A는 이제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똑, 똑, 똑. 근데 안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원래 누구냐고 물어보면 옆집 사람이다 하고 들어가기로 맞아,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맞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요. 근데 1층으로 딱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B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배짱이 없냐? 화장실에 있었다. 문을 열어주고 다리 벌려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황극이냐? 검은 모자를 쓴 남자냐? 올라가서 시작하세요. 딱 내려오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야. 이거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이 메시지를 받은 A는요, 다시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똑, 똑, 똑. 근데 여기서 피해자한테 정말 기막힌 불운이 하나 생겨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어머. 이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마침 지인이 오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준 건데 이 불운 때문에 결국 끔찍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어머. 네. 그 상황극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준 건 그래 우연이라고 칠게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공동원관 비밀번호, 그니까. 집 주소, 뭐 혼자 살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네. 이 글 쓴 사람이 지인인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왜? 해드릴게요. A가 범행을 하던 중에요. 강간 범행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집 문이 슬쩍 열려요. 그리고 무서워서 그리고- 추운 거죠? B가 고개를 쓱 들이밀고 그걸 쳐다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게요. B는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그냥 손잡이를 돌렸더니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돼. 요즘에 도어락은 문 닫히면 다 자동으로 잠기죠. 당연하죠. 네, 피해자 집에도 그런 도어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A가 멍청하게 강간범행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놨을 리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B는 끝까지 뭐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결에서 재판부가 B가 이미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언급이 됐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 B는 어떻게 피해자의 집 호수랑 비밀번호, 도어락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 그니까 미리 스토킹한 거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불이 켜지는 걸 보고 알았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닌데요. B가 당시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뭐 공동연관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걸 몰래 훔쳐본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요, B는 이 강간 사건으로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다른 범행이 있어요. 뭐냐면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여성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막 여자들 관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뭘 했냐면요, 다른 피해자들한테 음란한 카톡을 보내거나 현관문에 쪽지 꽂아 놓거나 했어요. 왜 저래? 미쳤나 봐. 그 내용이 이제 판결문에 이제 범죄 일람표라고 나와 있는데, 와. 뭐 우리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니까 말을 할 수 네.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 방 쪽 창문은 잘 닫고 다니세요. 벗고 다니는 거 다 보여요. 가슴도 크시고 털도 많으시던데. 와, 미쳤나 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이미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네. 그러니까 B는 주변에 사는 여성들을 미행하거나 염탐하고 훔쳐보는 등의 행동을 계속 와. 해왔다는 게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B는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얘? 그럼 과연 A와 B는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2편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약간의 상황극,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그쵸. 있었던 일을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빨리 이 편이 듣고 싶어요. 재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